하정우 감독님부터, 아니 김동욱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네. 저희 30주년을 맞아서 또 이 오픈토크 자리까지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영화제가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세 분들은 올해 부산영화제 내려와서 지금까지 어떤 일정들을 좀 보내고 계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그저께 개막식에 네. 정말 오랜만에 참여를 했어요. 그 전에 개막식에 올 어떻게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한 17년 만에, 16년 만에 개막식에. 아, 개막식 자체는 그렇게 네네. 오랜만에 오신 거군요. 네, 그리고 부산 영화제도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롤러코스터 때 함께 뭔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오래전 일이죠. 12년 전에. 효진 배우님. 저도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어떠세요? 오랜만에 온 부산 국제 많이 변했고 물론 부산 여행은 왔었지만 이렇게 일과 함께 온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온 게 그래서 그냥 지금 오늘 이곳만 봐도 너무 멋있고 새롭고 그냥 너무 많은 발전과 너무 멋있는 변화가 있어서 너무 설레고 가기 싫어요. 저 오늘 가야 되는데 가지 마세요. 김동욱 배우님은 어떻게 부산 영화제 일정 보내고 계셨나요? 저도 뭐 너무 즐겁게, 저는 작년에 부일영화상 네. 사회를 보러 왔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제가 내년에는 꼭 초대를 받아서 오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정말 이루어져가지고 너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부일영화상 사회를 보셨던 김남길 씨도 정말 많은 희망들을 얘기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렇게 또 초청돼서 오신 걸 보니까 김남길 씨의 어떤 희망도 꼭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 윗집 사람들이라는 영화로 부산 영화제 찾아주셨는데요. 만약에 이곳이 아파트 반상회라면 각각의 캐릭터들을 조금 자세하고 그리고 친근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맡은 역할은 김 선생이라는 역할인데요. 김 선생. 네, 윗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효진 씨하고 동욱 씨 사는 그 세대, 바로 윗세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남 눈치 안 보고 정말 민폐를 끼칠 정도로 자유롭게 자기의 라이프를 즐기면서 사는 인물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건이 시작이 되나요? 네. 어떤 사건이 시작이 그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 두 부부가 이제 만나게 돼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보통 요즘 층간소음을 다룬 되게 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보통 스릴러나 공포 쪽으로 빠지게 마련인데 이 굉장히 또 다른 방식의 장르를 택하게 됐죠. 네, 이건 휴먼 드라마입니다. 공효진 배우님. 네. 네, 저는 아랫집 얼마 전에 막 그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아랫집이고요. 저희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고 저는 미술 대학에서 이제 미술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네. 뭔가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집 공사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 이제 윗집하고도 이제 뭔가 이제 뭐 좀 미안한 일들도 있고 해서 이제 식사를 하러 대접하기로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우리는 왜 모르고 살았지 싶은 어떤 그런 굉장히 평범한 듯한데 사실 평범한 얘기라고도 생각하는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신기함과 새로움, 황당함 뭐 그런 것에 마주치면서 그날 이 윗집 사람들을 모셔놓고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네, 그런 얘기인데 저희 영화 이제 막 홍보 시작해서 제가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이 영화 내용에 대해서.
아, 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영화를 보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긴 그래요? 네, 하다고 저도 못 하더라고요. 봤거든요 아직. 그래서 더 복잡해요 지금 머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남편 현수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저는 이제 다수의 영화제에서 독립영화제 같은 곳에서 상을 휩쓸던 한때 주목받던 영화 감독이고요. 현재 이제 수년째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감독의 역할이고, 우리 또 사랑하는 하지만 굉장히 최근에는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삶을, 와이프와의 삶을 권태로운 삶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남편이자, 네, 또 층간소음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가장 또 이 감정적으로, 예, 그 층간소음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하정우 감독님, 이 작품은 원작이 있는 영화라면서요. 어떻게 이 원작을 또 접하게 됐었고 처음 또 한국에서 이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시게 되셨나요? 이게 원래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고요. 센티멘탈이라는 작품이고 한 3년 전에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원작을 이제 시나리오 읽기 전에 원작을 읽었었죠. 원작을 봤죠, 영화를.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흥미로웠고 또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것은 물론 이제 캐릭터들이 그 지루함을 주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이고, 또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몰입감이 있기 때문에 전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네,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스페인 원작보다는 이 윗집 사람들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다채롭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뭐 요가 장면이라든지 요리하는 장면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은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넣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굉장히 이야기의 확장성과 캐릭터의 확장성에 대한 그러한 포텐셜을 느껴서 잘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네, 준비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뭔가 원작이 있었다고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영화 전체가 하정우라는 뭐 배우와 또 감독의 유머와 어떤 호흡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는 정말 오리지널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전에 하정우 감독님의 영화 보셨던, 또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업그레이드 되게 재밌게 보실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효진 배우님, 이 두 분, 하정우 배우하고는 사실 러브 픽션이라는 작품에서 또 함께 했었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러브 텐션이라는 바뀌어진 제목으로, 그러나 여자 주인공 겨털을 기르고 있는 그런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작업한 서로는 어떻게 또 달랐고, 또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또 어떻게 또 그러나 또 여전하던가요? 하정우 감독님께서 이거 말고도 그 롤러코스터였나? 거기서 이제 네. 승무원들이 네. 공효진도 탔었잖아. 비빔밥 먹더라. 막 이런 얘기 넣었던 거를 영화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감독인 이제 남편이 만든 영화가 뭐냐 해서 러브 텐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반했다. 근데 뭐 거기 나왔던 여배우가 너무 진지하게 연기해서 별로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건 그렇더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게 이제 하정우 감독님의 그 어떤 자신감 있는 위트, 유머라고 생각하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금 하정우 감독님이 그 개그와 유머에 지금 자신이 많이 좀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영화에 정말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그게 벌써 17년도 언제적이었죠? 몇 년도? 2012. 12년도면 13년 전요.
너무 띠가 한 번 오래됐어요. 돌고 또 한 해가 더 지난 거죠. 그때 진짜 어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빠도 많이 이제 어렸고 네네. 그때는 그걸 촬영하면서 그 남녀의 어떤 날이 굉장히 서 있는 얘기였어서 막 그때 촬영하면서 남자는 이렇구나 여자는 이렇구나 이 어떤 연애할 때 그 심리라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감독님으로 뵀는데 그냥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발전된 연기를 오빠에게 꼭 선사하리라. 선사해줘야지. 감독님으로서 만족하고도 남을 어떤 발전된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던 고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제 저한테 진심으로 터놓으시더라고요. 너무 멋진 연기 칭찬한다고. 그래서 어제 술 취하신 김에 칭찬을 엄청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 오랫동안 간직하겠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즐거운 경험이었고 감독님으로 만나면서도 또 배우로 만나는 두 가지 경험을 다 해서 다채로웠어요. 그쵸? 네. 여전히 방울방울한 방울방울 해주셨는데 감독님까지 하셔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현장에서. 김동욱 배우님이 연기하는 현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때는 또 잘 나갔지만 지금 본인의 어떤 욕망 자체가 풀어지지 않고 삶에 좌절하고 뭔가 권태로운 이 삶을 거의 부부관계에 고스란히 지금 안겨놓고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뭐 공효진 배우님 같은 경우도 되게 분출하지 못하는 자신만 내면의 욕구가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 두 분은 삶에 있어서로 보면 아주 행복한 신혼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극적인 설정을 연기를 하면서 반대로 배웠었던 견고한 커플이 되기 위한 레슨이 있다면 그렇죠. 저희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 아직은.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 너무 공감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이란 이런 것인가? 네네.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이런 어떤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한 집에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그냥 다 소통하는. 그쵸.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윗집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렇게 행복한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또 어느 정도 오래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하는 아직 저도 그 부분이 아직은 공부하지 못한 부분인데 저희는 레슨인데 좋은 레슨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게요. 뭐 굉장한 연기력이 필요했던 아. 네. 저희한테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아직 너무나 신혼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뭔가 그 첫 번째 레슨이 이것은 첫 번째 레슨.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이거 견고한 커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레슨이 아니었나. 이 캐릭터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윗집처럼 네. 이렇게 견고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커플이 되기 위해서 아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구나의 어떤 첫 번째 레슨이 되지 않았나. 네. 여기 이한희 씨까지 포함된 네 분의 배우분들이 원래 실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엄청난 내공의 연기력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이혼 숙녀 캠프를 찍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한희 배우가 사실 출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됐는데 여기서 정신과 전문의이자 위아랫집을 모두 휘감는 굉장히 마성의 멘탈 코치 최 코치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한희 배우와의 작업은 또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오늘 또 함께 못하는 섭섭함을 어디선가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인사도 함께. 네, 굉장히 톤을 잘 잡아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네 명의 캐릭터가 제각각 어떻게 보면 수면 위에서 이제 헤엄을 쳤다면 한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몸을 담그고 이 나머지 세 사람을 잘 받쳐주는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 와이프로 이제 나왔는데 네. 이 김 선생이란 캐릭터가 사실 너무나 있는 그대로의 필터 없이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잘 이제 컨트롤 해주고 잘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인데
참 한희 씨의 정말 또 다른 매력. 최근에 그 에마라는 네. 시리즈에서 다 보셨겠지만 그와는 정말 다른 너무나 고요하지만 조용하지만 아주 굉장히 이상한 또 이상하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효진 배우는 어떠셨어요? 저는 파스타라는 드라마를 함께 했던 네. 적이 있어요. 그랬네요. 그것도 십수년 전인데 그냥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자주 연락하면서 인생을 좀 나누는 동생이기도 하고 이번에 같이 오랜만에 연기를 했고 그리고 영화라는 작업을 같이 했는데 또 저희 영화 찍는 방식이 저는 남달랐다고 생각해요. 4명의 배우만 딱 나오고 네. 옷도 헤어도 바뀌지 않는 그대로 그냥 넷이서 정말 오롯이 그 모든 씬을 순서대로 촬영했어요. 그러면서 긴 시간을 하루 종일 대사를 막 4명이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한희 씨는 워낙에 지치지 않는 그 해피 모드의 사람이에요. 늘 그 해피한 어떤 무드가 막 발산되는 사람인데 역시나 그 어두컴컴 세트장에서 촬영하면 문 닫으면은 정말 깜깜해서 발 앞을 못 볼 정도인데 그 어두운 곳에서 정말 10몇 시간 동안 하루 그때 딱 임신 막 한 걸 알자마자였어요. 그래서 밥상을 펼쳐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초기 임신자로서 힘들었던 시기인데 너무 좋은 에너지로 우리를 다 치열업 해주면서 역시 그 멘탈 코치처럼 저희를 정말 붙들고 끌고 갔어요.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 어제도 한참 얘기했지만 한희 씨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홍보를 할 때는 한희 씨가 당연히 같이 함께 할 건데요. 보고 있다면 너무 보고 싶고 고마웠고 그리고 정말 고생이 많다고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뭔가 그 촬영 현장의 기운이 굉장히 좋았던지 순산하셨던 거겠죠? 네. 동욱 배우님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하고는 사실은 에너지의 측면으로 보자면 이 멘탈 코치 최 코치님께서는 가장 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 함께 했던 현장 또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한희 씨랑은 이게 세 작품째예요. 네, 네. 네, 예전에 드라마를 같이 했었고 뮤지컬 공연을 또 같이 했었고 이게 세 번째 작품인데 역시나 뭐 늘 한결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해피바이러스에 그리고 또 넘치는 에너지는 여전했던 것 같고 또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뭐 사실 이게 두 분의 선배님과 이제 제가 막내로서 이제 열심히 잘 모시고 가야겠다라는 어떤 이 다짐 속에 의지가 많이 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아파트라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나오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소품들이나 뭐 벽에 걸린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다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영화의 사이사이에 챕터에도 그림이 나오고 정한의 벽면에도 굉장히 그림이 많이 걸려 있는데 하정우 화가님께서 그리신 그림이신가요? 네, 그 세트 안에 이제 걸려져 있는 작품들은 네, 거의 다 저의 소품부터 큰 작품까지 다 제가 작업한 작품들이고요. 그다음에 챕터에 나오는 사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감독님이 작업하신 영화의 미술 감독님께서요? 네, 저희 미술 감독님께서 작업하신 이야기 나눠서 어떤 톤이 어떤 그림의 체가 잘 맞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그러한 스타일의 그림 사파를 넣게 되었습니다. 사파를 넣게 된 거는 약간 이 작품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랬을 때 관객분들에게 조금은 한 반발짝 정도 떨어져서 이 이야기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어른들의 아주 짓궂은 동화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챕터마다 그렇게 사파를 넣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아까 공효진 배우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배우들이 거의 무슨 연극 무대 하듯이 계속
계속 같은 대사들과 같은 상황들을 계속 같은 시간대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대로 연기를 하셨던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셨을 텐데 이미 시나리오 안에서 충분히 그걸 충분히 숙지하시면서 가시기도 했겠지만 혹시나 현장이 만들어낸 되게 보석 같은 순간 같은 게 있다면 저희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원래는 막 탱고를 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탱고요? 막 이러고 탱고를 배워야 되나? 막 그게 만들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시작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배우들이 그 변화한 것들 이제 뭐 바뀐 것들도 꽤 많았는데 요가라고 해서 쉽게 생각했었는데 네. 그 요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요가가 아니고요. 기회에 가깝죠. 아주 새로 아크로 요가라고 못 들어보셨죠? 영화를 보면 저런 요가가 있구나 하실 거예요. 그게 저도 한희 씨도 동욱 씨는 안 했죠 그때. 저희가 체험을 했었어요. 아, 실제로요? 예. 아. 감독님이랑 가서 실제로 보고 체험도 해보고. 네. 근데 이제 못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을 이렇게 애기들 비행기 태우듯이 아빠가 발바닥에 놓고 이렇게 누워서 등으로 비행기 태우듯이 약간 서커스단에서 그런 봤었던 것 느낌이에요. 같은 사람을 느낌을. 발로 굴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두 명이서 함께 돼서 이제 완벽하게 그 사람한테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되는 동작들인데 저희들 보고 한번 경험해보라고 해서 선생님 이제 발 위에 올라갔죠. 그 네네. 위에 서기 아. 위해서. 근데 잠깐이었는데 정말 엄청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선생님에게 기대면 내가 이 위에서 아빠한테 옛날에 이 비행기 타듯이 그 엄청난 이렇게 막 소리 질러지는 환호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굉장히 옛날 감정이었어요. 재미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꼭 한번 어떤 요가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를 찍다가 재밌는 이제 커트들을 상상하면서 제안했던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막 땀을 흘리잖아요. 그 위에서 이제 네네네. 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희는 구경을 하고 있는 건데 땀을 흘리는데 그게 다 스포일러는 아니죠, 감독님,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땀방울이 좀 얼굴에 떨어지면 굉장히 극적이어 보이겠다면서 저희가 막 이렇게 구경하는 건데 그거 땀방울 이제 흘리는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떨어지면 재밌겠는데요. 고속 촬영이 되면 재밌겠는데요. 하면서 만들어졌던 씬이었어요. 현장에서. 네, 그 이번이 대사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저희가 리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제가 만드는 하는 작품에서 이제 유독 배우들하고 리딩을 많이 하는데 특히 또 엄청나게 리딩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들을 이제 배우들이 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작업에 또 이제 적용을 하고 하면서 했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뭔가를 애드립을 치는 순간 그 뒤에가 다 뭐가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맞춰놓은 그런 네, 어떤 정말 레고 같은 느낌. 네, 액션 합처럼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마스터샷이라고 해서 한 뭐 1, 2분짜리 샷을 끊지 않고 쭉 이제 연극처럼 가는데 그러니까 한 배우가 그 대사를 하나가 뭐가 딱 틀리면 그 4명의 대사가 다 엉키는 거예요. 뒤가 완전히 산으로 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촬영 전에 리딩을 하면서 같이 시나리오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준비했던 대로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 효진 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요가 장면의 그러한 고속 촬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극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아파트 방송이 나온다든지 네. 라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줘서 네, 그런 것들을 그때 잘 적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동욱 배우님 뭐 저희가 몇몇 장면들을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신 관객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공개까지 기다리려면 겨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윗집 사람들의 본인이 생각하는 관객으로서 가장 재밌는 장면,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흥미로운 대사가 있다면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가장 재밌는 장면은 진짜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화 초반에 김 선생이 등장하는 장면과 그리고 김 선생과 우리 이 와이프가 네.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
그게 이제 우리 하정우 감독님이자 그 선배님이 배우로서 이 최근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정말 이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선배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그 장면, 등장하는 장면과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우리 영화의 어떤 초반부의 재미를 담당하지 않았나.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하정우 감독님이자 배우님께서 이 설정하고 나오신 이 모습이 외모가 코스요? 네, 네. 저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약간 뭐 산토스나 뭐 이런 네, 느낌 한국 사람 같지 같은 않은 느낌. 네. 정말 어디서 온 캐릭터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한 네. 모습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등장하는 모습에서 딱 이미 심상치 않은 사람이구나가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국적인 터치가 가득한 외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상김 씨에다가 한문 선생님이시잖아요. 굳이 한문 선생님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왠지 과목 중에 제일 학자 같은 캐릭터일 것 같은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뭐 물론 다 현실은 다르겠지만 영화적인 설정으로 뭐 여러 그 과목들이 있었어요. 교련 선생님으로 할지 국어 선생님으로 할지 할 때 제일 그렇지 않을 정말 점잖으시고 학자이시고 네, 그런 과목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한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문 선생님을 했었고 원래 원작에서는 소방관이에요. 네, 소방관인데 그것도 참 독특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윗집에서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원작에서는 소방관인데 뭐가 있을까? 소방관만큼 또 소방관을 뛰어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한문 선생님으로 정했습니다. 하정우 감독님이 로비가 개봉한 지 이제 6개월도 지나지가 않았는데 새로운 연출작을 들고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고 13년작이 롤러코스터고 15년작이 그러니까 허삼간 같은 경우나 롤러코스터와 비교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차기작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어떤 것이 이 윗집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운 연출작을 이토록 빨리 연출하게 만들었는지 그 동력이 궁금합니다. 일단 그냥 기회를 네,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네, 그냥 시간차로 어떻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그런 건 없고 근데 늘 롤러코스터를 시작으로 연출자로서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던 그 마음이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닥 붙은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때 그 기회가 주어졌던 거고 제가 그 기회를 잡은 거밖에는 없습니다. 영화가 올해 한 12월 정도면 개봉을 하나요? 네, 12월 초로 지금 투자 배급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관객분들에게 아주 궁금함만 이만큼 올려놓은 어떤 그 토크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오늘 30회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저희 오늘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날씨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선선해진 것 같아서 네. 영화와 함께 이 부산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고 극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한희 씨가 하는 대사 중에 인생은 진짜 재밌게 살아야 된다고 라는 말이 있는데 다 뭐 흔한 이야기지만 그게 나이를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오늘 하루를 정말 열심히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혜준 배우님. 네. 혜준 배우님. 네, 이렇게 부산영화제 오면 이렇게 특별한 이 기간이 부산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여기까지 부산까지 이 기간에 오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또 오면 새삼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올해 가장 큰 추억의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바람도 좋고 날씨가 이번 주는 좀 선선한 편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영화를 즐기시기에 그리고 야외 이런 특별 이벤트들을 즐기시기에 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고요. 그냥 오늘 이렇게 저희와 만난 이 시간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잊혀질 때쯤 영화가 개봉할 거예요. 12월에 많이 보러 오셔서 이 윗집과 아랫집의 이 충격적인 이 시간들, 그 시간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놀러 오겠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동욱 배우님께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정말 그 해외에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산 시민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귀한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관심이 12월 초까지 꼭 이어져서 저희 영화 개봉할 때도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꼭 저희 영화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에게 박수, 그리고 저희 또 관객분들에게 함께 박수 치면서 오늘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같이 사진 찍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잠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저쪽을요. 네, 손도 한번 뭐 흔들어 주셔도 좋고요. 네, 하트도 괜찮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쪽으로 프레스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쪽으로도 시선도 저쪽으로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영화전당 뒤쪽으로 또 앉아 계시는 관객분들도 계시네요. 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을, 네, 오른쪽에 저쪽에 뭐 자리에 앉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쪽 분들을 향해서 또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등지고 관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작가님이 준비가 되시면, 네, 여러분들도 약간 손을 한번 뭐 이렇게 흔들어 주실까요? 네, 네. 살짝 이렇게 앉아서 찍으시지 않나요? 네, 함께. 네. 아유, 무릎이 아프시군요, 감독님. 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남은 영화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